네, 다음 영상을 녹화하겠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매독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얘기가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사실 2015년, 16년부터 시작돼서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왔는데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본이 앞서가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항상 한 10년 정도.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에서 왜 이렇게 매독 환자가 많이 생기는지. 매독 이미 다 끝난 질병이잖아요. 이거 그냥 페니실린 한 방이면 다 해결되는 그런 아주 옛날 1800년대 후반 질병인데 이런 아주 구시대적인 질병이 왜 지금 와서 이제 유행인 걸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매독 환자가 1만 3천 명으로 좀 엄청나게 뭐 많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쿄에서 도시죠. 발달된 도시 3,244명으로 제일 많았고 오사카부가 그다음 1,760명이고 2010년 중반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2015년 중반부터 계속 늘어났다고. 그리고 이게 신생아도 막 이런 매독 걸린 신생아가 태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얘기인데 일본도 증가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전수조사 하자. 예, 한국은 일본은 전수조사 하는데 한국은 표본조사만 한다. 우리나라도 심각한다. 뭐 이런 얘기고 이게 신생아가 일본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네요. 이거는 미국에서 그 매독 걸린 상태에서 부모한테 받아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눈 쪽이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선천성 기형을 일으키는 6가지 병원균 중에 강력한 병원균 하나거든요. 매독이. 이거 뭐 막 족보로 외웠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다 6개가. 예, 뭐 CMV 뭐 이런 거 있는데 일본 매독 비상 성매매 하룻밤 성관계 자제해야 이게 결국에 여기 보시면 데이팅 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혼전 성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비혼주의가 이제 좀 만연하면서 혼전 성관계나 이제 그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HPV랑 매독이 막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HPV를 그 다음에 다룰 거예요, 제가. 이 영상 다음에.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 이게 막 그 매독이란 게 조금 증상 생기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안에 잠복기가 들어가요, 오랫동안. 이게 모르는 채 사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젊은이들이. 그래서 그 데이팅 앱으로 만나서 매독 걸려. 이게 특집 기사로 지금 제가 여기 기사를 안 갖고 왔는데 일본에서 왜 매독이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이 데이팅 앱하고 연결지어서 이제 막 분석한 게 있어요. 그런 특집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안 갖고 왔는데 하여튼간 요 근래 매독이 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잦아들었을 때 데이팅 앱 이용자들이 증가했고 낯선 이들과의 성관계가 늘어나서 잠복한 성병들이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HPV도 마찬가지예요. HPV 이거 안 죽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퍼졌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그래서 매독이 늘고 있다는 국가적 감지, 중요한 것은 매독에 대한 개인적 감지. 둥글고 작은 피부궤양이 온몸에 통증 없이 나타나면 1기고 10일에서 90일 걸리는데 이게 지나면 또 없어지죠. 한참 있다가 신경매독으로 나오죠, 2기. 2기 맞나요? 뭐 이거 뭐 비뇨기과 선생님들도 잘할 것 같은데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예. 그래서 unprecedented increase in syphilis, 그러니까 이전에 전례가 없던 매독의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라는 게 23년 논문, 가장 최근 논문이죠. 그래가지고 뭐 지금 이렇게 그래프로 좀 볼게요.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토탈 이제 그 매독 케이스고 이거 봐봐요. 2015년부터 엄청 증가하죠.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게 number of reported case 1만 건이 넘었어요. 2022년에. 그다음에 이게 프라이머리 앤 세컨더리, 그러니까 1기, 2기 매독 합친 게 여성에서 얼마나 보고됐냐면 좀 증가하네요. MSW는 뭐냐면 남자인데 여자랑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많이 증가하죠. 그리고 그 남자인데 남자랑 하는 거는 거의 증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에이즈니 매독이니 이런 성병을 이제 동성 성관계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남자가 여자랑 가지는 거에서 더 증가폭이 크죠. 그 다음에 여성도 남자랑 가지는 게 더 증가폭이 커요. 여성끼리 가지는 게 아니라. 이거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다음 논문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연령대별로 보면은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남성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 골고루 증가하는데 여성은 20대부터 딱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만 딱 증가하죠. 20대 후반까지만.
그러니까 이게 섹슈얼리 액티브한 나이를 나타내요. 남성에서 액티브한 나이는 한 20대부터 50대까지, 여성에서는 한 20대부터 한 20대 말까지, 30대 초까지 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이 나이대에서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다음 논문 볼게요. 이거는 2018년에 나온 논문일 거예요, 아마. 예, 두 개가 2018년이고 하나가 2023년, 이게 2023년 논문이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요 그림만 보시면 돼요. 남자랑 남자가 그 섹스하는 거는 거의 안 늘었어요. 근데 남자가 여자랑 섹스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다음에 여자가 남자랑 섹스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다음에 언론이고 똑같아요. 예, 이건 올 케이스고 이건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 시필리스만 본 건데 남자랑 남자랑 하는 거는 거의 안 늘었는데 남자가 여자랑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늘고 여자가 남자랑 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늘고 그러니까 헤테로섹슈얼, 호모섹슈얼이 아니라 헤테로섹슈얼에서 지금 매독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나눠서 본 거고 다음 논문 볼게요. 이것도 2018년 논문인데 도쿄만 본 거예요. 일본 전체가 아니라 도쿄가 제일 발달된 도시니까 메트로폴리스니까 메트로폴리스 맞나요? 메트로시티? 예, 하여튼간 그 10만 명당 노티피케이션 레이트인데 그러니까 그 보고된 비율인데 그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늘죠. 2015년부터 16년 이거 뭐 뒤로 더 어마어마하게 늘는데 안 나오죠. 예, 2018년 논문이라 남자 여자 공이 늘어요. 센트럴 도쿄가 서버반 도쿄보다 더 가파르게 늘죠. 한마디로 도심 지역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매독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남자가 여자랑 가지는 경우에 2016년까지 가면서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증가하죠. 그 다음에 남자가 남자랑 가지는 경우는 크게 증가하진 않아요. 증가하긴 하는데 여자가 남자랑만 하는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증가하죠. 이 증가율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남자가 여자랑 하는 거랑 여자가 남자랑 하는 거랑 남자끼리 하는 건 증가율이 많이 크진 않죠. 뭐 증가하긴 하는데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20대 아까 봤던 거랑 똑같죠. 20대에서 50대까지 골고루 증가하고 남자는 어 예, 여자랑 이거는 남자끼리 섹스하는 거는 크게 안 늘어나는데 남자가 여자랑 섹스하는 거는 크게 늘어나죠. 이제 2016년으로 갈수록 그다음에 여자가 남자랑 섹스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나죠. 근데 이거는 20대에 몰려 있고 여자들은 남자들은 20 연령대가 20대부터 50대까지 골고루 있다. 그래서 이게 성적으로 활발한 연령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오로파린지알리즘 그러니까 구강 성교로 인해서 구강 쪽에 이제 그 매독이 옮은 게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죠. 근데 남자가 여자랑 섹스하는 경우 여자가 남자랑 섹스하는 경우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남자가 남자랑 섹스하는 경우는 뭐 그저 그래요. 변화율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게 심각하다. 그래서 데이팅 앱으로 만나서 걸린다고 하는데 하여튼간 그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을 거다. 우리나라는 매독은 아니겠죠. 매독이 아니라 우리나라 워낙 의료 체계가 좋으니까 아마 HPV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데 아직 보건학적 문제죠.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근데 보고가 안 돼요. 잘 안 잡히죠. 그래서 우리 보건하는 사람들이 좀 보건학자나 보건 정책 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는. 제가 다음번 동영상을 이어서 촬영할 건데 그 HPV 그러니까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자궁경부암만 일으키는 건 아니죠. 모든 암을 다 일으키죠. 모든 부위로 가면 점막 쪽에서 그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아마 조금 더 심각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